시청자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식스 이혜림입니다.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는 다시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 1.24%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기술주들이 다시 반등을 나타냈는데요. 그 전날의 하락분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주말 앞두고 상승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한 주 동안 2.6% 하락하면서 최근 들어서 근래 들어 최악의 한 주를 보냈는데요. 11월부터 5개월 동안 상승 속도를 크게 냈던 뉴욕 증시가 4월 들어서는 그 상승 속도를 조금 조절하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자, 이번 주는 뉴욕 증시 아래서 CPI와 PPI를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 앞뒤로 해서 어떠한 영향권에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자, 그에 맞춰서 오늘도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식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지성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확인을 해주셨듯이 지난 주간에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았던 흐름을 보였던 이유, 바로 금리 인하가 기대만큼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여전히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없으면 매우 놀랄 것이다.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이슈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요,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와 그리고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등의 연준 위원 2명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론을 다시 한번 좀 제시를 했습니다. 연이어서 연준 관련 인사들이 이 같은 의견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가 올해 3차례의 금리 인하 전망을 그대로 좀 고수를 했습니다. 얀 해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코멘트를 전했는데요. 올해 금리 인하가 없으면 매우 놀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첫 금리 인하 타이밍은 경제 지표 단기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달려 있겠지만은 인하 자체는 당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거는 이 골드만삭스의 골디락스 시나리오에 대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올해 미국 경제가 순항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년 내에 침체 확률이 15%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하강하면서 예상대로 금리 인하 노선이 정해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할까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3월 깜짝 고용지표까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이 괜찮을까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나왔죠. 3월에 신규 고용이 30만 3천 명 정도로 나오면서 컨센서스 20만 명대 초반을 훌쩍 뛰어넘는 굉장히 건강한 고용지표가 나와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실업률도 전달 대비 하락을 하면서 3.8%로 이제 집계가 되면서 결국은 골디락스 좀 힘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또 분석을 자아내는 지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고용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한 15에서 20만 명 정도가 나와야지 이게 골디락스 시나리오에 부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고용보고서 나온 이후에 실제로 이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4.4%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매파적인 움직임을 자아내는 그런 예상케 하는 지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은 안 좋지는 않았죠. 뭐 양호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금리 인하 전망이 대체적으로 조금씩은 후퇴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현재 대비해서 75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할 만큼의 그런 금리 인하 폭을 지금 전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왜 그렇게 해석들이 나올까? 한 두 가지 정도로 고용지표와 관련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요, 고용지표를 좀 뜯어보니까 임금 상승 압박은 굉장히 좀 제한적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본다면은 고용 서프라이즈를 두려워하는 이유, 결국은 고용이 너무 많이 늘게 되면은 임금이 상승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비스업 중심의 다시 한번 물가 상승을 자아내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은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0.3%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그런 수준이 나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전년 대비해서도 4.1%로 전달의 4.3% 대비해서 좀 둔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릭 라이더, 블랙록의 CIO 같은 경우에도 임금 상승 압박이 낮다라고 또 트윗, X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왜 고용지표 이 깜짝 지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려가 커지지 않았냐? 역시 뜯어봤더니요. 완벽하지 않은 고용시장, 여전히 좀 비관적인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점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고용보고서를 보면요.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뉩니다. 신규 고용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우스홀드 서베이라고 얘기를 하는 가계조사 동향,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보면요. 신규 고용보다도 좀 비관적인 그런 분위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로 들 수 있는 세부 지표가요. 바로 3월 달에 파트타임 고용이 69.1만 정도가 늘어서 2,863만 명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풀타임 고용은 6천 개가 감소를 하면서 결국은 낮은 임금 상승 압박을 뒷받침하는, 그러니까 저임금 파트타임 일자리 위주로 늘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뿐만이 아니라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도 6월에 금리 인하 전망을 고수를 하면서 올해 여기는 4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큰 틀의 금리 방향성과 관련한 전망의 변화는 없다는 점을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크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번엔 종목과 관련 헤드라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가뿐, 굉장히 좀 놀라운 그런 발표였죠. 로보택시 출시 발표에 급등을 했는데요. 역시 시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장 마감 이후였죠.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가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8월 8일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X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주가가 약 한 3% 정도 뛰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사실 이제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년간 이런 로보택시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습니다. 결국은 성장 둔화 그런 트렌드 속에 결국은 이 테슬라의 유망 산업으로 이 로보택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로보택시 공개 메시지는 특히 최근에 로이터에서 테슬라가 이제 저가 모델 계획을 폐기했다라고 보도가 나온 후에 나온 것이어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관련해서 또 머스크 CEO는 로이터 보도에 대해서 라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오보라고 또 해명을 하기도 했네요. 지난 2015년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을 3년 내에 실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로보택시와도 관련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이 Full Self Driving, FSD라는 구독형 옵션이 있죠. 하지만은 운전자 개입이 여전히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어떤 부분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우려를 할 수가 있을까? 테슬라의 과연 이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볼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19년에 처음 언급된 자율주행 차 그리고 서비스라고 저희가 통칭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로보택시의 소유주가 이 택시 서비스에 사용할 용도로 렌트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테슬라 이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뗄 수 있는 그런 신산업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요, 뭐 한 1년 만에, 그러니까 2020년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가동을 하겠다라고 자신을 했지만 수차례 이 같은 계획이 지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감이 좀 희석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 머스크 CEO의 이 트위터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테슬라에서 진짜로 이 로보택시 서비스가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기대가 업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몇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보택시 서비스의 이 성장성을 저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시장, 사실은 지금은 거의 뭐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3년도에 글로벌로 보더라도 4억 달러 수준에 불과한 굉장히 소규모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2030년이 되면요, 무려 457억 달러 정도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와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을 보더라도 거의 100%씩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가 안 쓰는 차를 뭐 돌려 쓰는 개념이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로 이제 공유 경제를 실현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올해 여전히 부진한 테슬라의 주가를 좀 부양할 그런 요소로도 기대를 모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역시 과제도 산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라고 보여집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만 하더라도 수천 대의 차량을 리콜한 바가 있었습니다. 로보택시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4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택시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보여지고요. 참고적으로 지난 3월부터 중국에서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규제 당국에서 조금씩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또 로보택시 서비스 시장의 동향까지도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